이번 사연은 악독한 짓을 해놓고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던 시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사연인데요. 아기는 팩트를 대면하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인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에 결혼한 여자입니다. 요즘도 이런 시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시댁은 심하게 가부장적이에요. 시어머니 스타일이 제가 보기엔 진정한 가부장도 아니고 본인 유리한 것만 가부장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신세대라고 자부하는 말을 하는데 어쩔 때는 진짜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쌍욕을 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집 온 후로 본인이 재산 하나는 잘 모셨다는 것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다는 건지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친척 어른들이라 해봐야 작은아버님과 작은어머님만 참석하는 제사에 20인분 넘는 제사상을 차리라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더더욱 이해가 안 갔습니다. 김장도 먹다 먹다 남을 만큼 하시는데 저희 집은 물론이고 시댁에도 지난해 했던 김장이 남았어요. 그래도 또 그만큼의 김장을 합니다. 괜히 분란 일으킬까 봐서 저는 별말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허세와 거짓말로 남들 괴롭히는 취미를 가진 시어머니를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기립성 저혈압으로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박는 바람에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혹이 조그맣게 난 정도였어요. 그래도 머리이니 검사는 다 하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시더군요. 여자가 집에서 좋은 음식을 차려줘야 남자가 밖에서 힘을 쓰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 하더군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아주버님은 일찍 결혼한 편인데 형님은 멋모르던 나이에 시집을 와서 심하게 시집살이를 당한 사람입니다. 형님의 친정도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는 집안이라서 차례, 제사, 김장, 시댁 어른들 병수발 등의 일을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형님은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버님은 장남이라고 떠받들어 키웠나 봐요.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라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떠받들어 키운 만큼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해준 거 없이 며느리 도리를 강조하시고 때로는 가부장적인 논리로 때로는 신세대 논리로 앞뒤 안 맞는 행동으로 며느리들 괴롭게 만드는 시어머니를 참아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엄마는 자식들마저 안중에도 없다 는 말을 했을까요? 작년 가을에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를 참다 못해 안 보고 살겠다고 했고 그 이후 제사 때와 설날에도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형님이 시댁을 모른 채 하며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니 시어머니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른이 사과를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더라 이러면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살아온 불쌍한 시어머니인 척을 하더군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입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걔가 뭘 했는 줄 아니? 네가 시댁 일 제대로 안 한다고 불퉁거리는 걸 내가 지 편 안 들어줬다고 저렇게 삐져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버님과 저희 부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걔가 너 보고 싸가지 없다고 했다. 회사 핑계대고 제사에 안 왔다고 늘 불만이었다. 이런 말까지 덧붙이시더군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저는 형님과 나쁘게 지내지 않았거든요. 시댁 행사가 있을 때면 어떻게 할지 형님과 통화하면서 수다도 떨고 잘 지내왔습니다. 저는 형님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를 정도로 나쁜 캐릭터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 남편도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제가 형님에게 불만을 가지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돼버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한탄 섞인 말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이냐고 다들 들리게 통화를 했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형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형님은 저에 대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제가 시댁 일을 등한시한다는 불평을 한 적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불만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형님은 마음 편히 계시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왜 없는 얘기 지어내서 집안 분란을 일으키냐. 뭔가 안 되면 무조건 며느리 탓을 하니까 형님이 연을 끄는 것 아니냐. 형님 마음이 다친 것은 어머님의 잘못인데 왜 이간질로 상황을 모면하려 드시냐. 이런 말들로 시어머니를 쏘아붙였어요.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불쌍한 척하고 싶었는지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무슨 일만 생기면 어머님과 아버님, 아주버님까지 합심해서 형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니 형님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할 일 없으니 며느리 괴롭히는 취미로 사시냐고 시어머니를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계속 억울한 누명을 쓴 듯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혀를 끌끌 차고 있는 시아버지, 저를 노려보고 있던 아주버님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도 자기 엄마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개념이 자리 잡지 못한 어린 나이에 남편도 자기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을까요? 장남과 차남 차별도 심했을 거고요. 그 후로도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저를 대했고, 저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거짓 섞인 악한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정정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삿날에 회사가 바빠서 음식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께 전화로 퇴근하면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언제쯤 도착하냐? 네가 늦으면 내가 가족들에게 너를 감싸주는 말을 해야 한다. 이러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거짓말하고 뒤로 가서 가족들에게 딴소리할 거 다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는지 아무 말도 없길래 전화 끊어버렸어요. 시댁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시어머니와 둘이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안면이 있는 생선가게 사장님이 맏며느리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맏며느리니까 데리고 다니죠. 당연한 걸 뭘 묻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든 생각이 맏며느리가 연 끊고 지내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나를 맞이로 둔갑시킨 것이 얄밉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저 둘째 며느리예요. 저희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하도 누명을 많이 써서 시댁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순간 비틀거리면서 시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하고 모른 척 물어보고, 그러길래 왜 거짓말을 하세요? 이런 거짓말들 때문에 형님이 안 오는 거잖아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 누워 계셨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엄마는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시아버지는 또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한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떠벌려서 좋을 게 뭐가 있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머님 거짓말은 생활 속의 습관이고 그런 못된 습관 때문에 남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지금 안 오고 있는 것인데 그게 별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시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시어머니는 계속 어지럽다고 해서 119 불러서 병원에 다녀오셨대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시댁에 간 날 시어머니는 병원에 왜 안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날 어머님 바로 퇴원하셨는데 병원에 갈 시간이 있었냐고 되물었더니 입 다무시더라고요.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있는데 어른이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을 들으면 열일을 제쳐두고 찾아오는 거라 하시길래 어머님 우는 거, 아픈 거 다 못 믿어요. 거짓말만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한참 동안 식탁 의자에 앉아서 못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과 대화하는 중에 형님이 시댁과 연 끄는 것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저라고 몰고 간 이유가 뭘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형수님 마음이 돌아오도록 하려는 심산이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너한테 잘못이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너를 부려먹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러는데 복잡하지만 막연하게나마 이해는 갔습니다. 이렇게 못된 시어머니가 있을까요? 형님과 얼마 전 통화 끝에 내린 결론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못된 사람이라 그런 것 같다 였습니다. 그렇게 차별까지 해가면서 키운 장남이란 사람도 본인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남편은 남편대로 차별받고 누명 쓰고 자란 것이 한이 되어 자기 엄마 싫어하고 말이에요. 시집살이 때문에 괴롭다는 고민글을 읽어보면
괴롭히는 사람 자체가 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시댁이 뭐가 무섭나요? 어른이라고 나에게 누명 씌우는 것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본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정해 주려고 합니다. 시댁 친척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온갖 못된 짓을 해놓고 드러날 것 같으면 환자,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인간말종 시어머니가 임자 만났네요. 쓰니님 본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시댁을 위해서도 쓰니님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